네, 이번 시간엔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은 중요한 파트니까요. 꼭 이 부분도 숙지하셔야 됩니다. 먼저 대손 충당금이 뭐냐면 대손 충당금은요. 매출 채권,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요. 채권이라는 건 받을 돈이 있다는 소리죠. 내가 받을 돈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차감적 평가 계정, 차감이라는 말은 빼는 거죠. 미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해서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즉 내가 받을 돈이 있을 때요. 그 받을 돈 중에 어느 정도 일부분은 아마 못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직접 상각법이 있고 또 하나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요. 이거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쓰는 방법은 충당금 설정법입니다. 시험엔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충당금을 설정할 때도 총액법이 있고 보충법이 있는데 저희는 보충법을 선택합니다. 회계 기준이.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충당금을 보충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정됩니다. 4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 그런 걸 배웠었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게 매출 채권이다.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럼 그런 이름들이 매출 채권 이름이고 상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런 걸 기타 채권,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대손 발생 시라는 말은요.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쓰는 이름이 뭐냐면 매출 채권에 해당될 땐 대손 상각비란 이름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기타 채권에 대해선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환입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충당금을 우리가 설정했죠. 얼마 정도 못 받을 것 같다고 충당금을 설정했는데 그 충당금 설정한 게 너무 많아서 충당금을 오히려 감소시켜야 되는 게 환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때 쓰는 이름이 대손 충당금 환입입니다. 근데 매출 채권도 대손 충당금 환입이고 매출 채권이 아닌 거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금 환입이죠. 이름이 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것들은 제가 맨 끝에 보시면 다 800번대라고 해놨습니다. 즉 대손 상각비나 위에 있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코드 번호가 800번입니다. 800번대 코드 번호가 뭘 의미하나요? 판관비 코드 번호죠. 반면에 상거래 외에서 발생하는 그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하고 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이름인데 그 옆에 코드는 900번대죠. 영업 외, 상거래 외니까 영업의 코드 번호 체계를 따라갑니다. 코드 번호 체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실기로 할 때 저 코드 번호를 구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이름은 똑같은데 번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예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가세 고려하지 말라고 맨 위에 써있죠. 회계 1급 시험은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가세 고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세무 2급에는 부가세를 고려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하지 않으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두 개로 나눴습니다. 채권이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일 때, 즉 위에서 말한 거, 요 매출 채권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은.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채권이 미수금이라든가 대여금인 경우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위에 쪽하고 아래쪽하고 차이점 비교하시면서 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18년 12월 31일 이날이 무슨 날짜입니까? 결산하는 날짜죠. 결산 때에 뭘 해야 되냐면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매년 결산할 때마다 충당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이 뭐라고요? 대손, 돈을 못 받는 거. 충당금은요, 예측하라는 겁니다. 내가 못 받을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설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겠죠. 대충 뭐 그냥 내 기분에 의해서 못 받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갖고 해보겠습니다. 자, 채권 잔액 기말 현재 12월 31일 현재 채권 잔액 받을 돈이라는 거죠. 받을 돈이 1억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대손율은 1%다. 대손율이라는 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알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받을 돈이 있을 때 받을 돈 중에 1% 정도는 못 받았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자, 회계 처리 해보겠습니다. 대차를 나눠서 자, 대손 충당금을 만드는데 대손 충당금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그랬죠. 즉 내가 받을 돈이 있을 때, 채권이 있을 때 여기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손 충당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은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차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 저 채권의 차감 빼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면 대변 쪽에 생기는 겁니다. 자산에서 빼줘야 되니까 반대쪽에 설정될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그 다음 충당금은 얼마 만들어야 되냐면 1% 설정하네요.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있습니까? 1억. 그럼 충당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의 1%는 100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의 대손금 1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은요. 이때 쓰는 이름 위에서 보시면 요 이름을 씁니다. 뭐요? 대손 상각비 1억. 아, 죄송합니다. 100만 원. 이렇게 씁니다. 요 대손 상각비는 뭐라고요? 800번대. 800번대가 뭡니까? 판관비. 즉 충당금을 설정하면 비용 처리됩니다. 비용 처리되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아직 실제로는 지금 돈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못 받을 걸 예측했지. 근데 예측만 했는데도 비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하면 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도 많이 나오겠죠. 그럼 비용이 많이 계상될 겁니다.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은 그만큼 많이 감소되겠죠. 그 다음 제가 밑에는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지겠죠. 내가 받을 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가정하면 외상 매출금 1억 이렇게 써질 겁니다. 받을 돈이 1억 있다고.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이 중에 받을 돈 이것 중에 얼마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대손 충당금 얼마는 못 받을 것 같다고요? 100만 원은 아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집니다. 그 다음에 요 대손 충당금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차감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1억에서 100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9,9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옆에다 9,9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은요. 만약에 받을 돈이 외상 매출금 이런 게 아니라 미수금 같은 거였다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럼 얘도 자, 충당금을 설정하겠죠. 그래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 얼마 설정하면 돼요? 100만 원. 내가 받을 돈 1억이 있는데 그 중에 1%라고 했죠. 그 다음 차변은요. 차변은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요. 자, 위에 거 다시 보시면 무슨 이름 쓴다고요? 얘는 미수금이나 대여금인 경우라고 했죠. 그럼 위에 거 보시면 대손 상각비의 상대적인 이름 뭐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 이름을 씁니다. 100만 원. 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몇백 번대라고요? 900번대. 영업 외로 처리됩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는 또 어떻게 기재될 거냐면 얘가 만약에 받을 돈이 미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미수금 1억 이렇게 써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왼쪽하고 비슷한 형태로 대손 충당금 저는 줄여서 쓸게요. 대충이라고 대손 충당금 얼마가 설정된다고요? 100만 원.
그리고 대손순환금은 뭐 한다? 빼줍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를 쳤죠? 저게 마이너스 음입니다. 그럼 그 옆에 빼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9,900만 원. 즉 받을 돈이 1억이 있는데 100만 원은 아마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얼마로 예상되는 거예요? 9,900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충법, 이게 충당금 설정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충당금이라는 이름을 다 설정했죠.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이 됩니다. 그 다음 해가 바뀌었습니다. 19년 3월 21일 시간이 지났죠. 채권 받을 돈 50만 원이 대손 발생. 대손 발생이란 말은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게 되었다. 그러면 왼쪽은요. 내가 받을 돈이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받을 돈이 사라집니다. 자, 받을 돈이 뭐였다고요? 외상 매출금. 저게 사라집니다. 못 받아서. 그럼 어디 가서 없어질까요? 대변 가서 외상 매출금이 사라질 겁니다. 50만 원. 왜? 못 받아서. 그 다음에 차변은요.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돈 못 받을 거라는 거. 그 못 받을 거를 뭐로 예상했었나요? 위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예상해 둔 거 있었죠? 저걸 이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변 가서 대손 충당금 50 위에 있던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 표현은 이제 어떻게 표시될까요? 자, 외상 매출금. 여러분 내가 작년에 받을 게 얼마 있었나요? 1억이 있었죠. 그 1억 중에 50만 원은 못 받게 되었죠.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9,950만 원은 남아 있었겠죠. 요 1억 중에 50만 원은 못 받아서 사라진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써져요? 대손 충당금 써지겠죠. 그런데 그 위에서 충당금이 원래 얼마 있었나요? 100. 근데 이 100만 원이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사용했죠. 그럼 충당금은 이제 얼마만 남아요? 50만 원만 남을 겁니다. 자, 이걸 뭐 해준다고요? 빼주게 돼 있죠. 그럼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9,900이 되겠죠. 네, 9,900은 그래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자, 오른쪽은요. 오른쪽도 똑같이. 자, 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근데 오른쪽은 내가 받을 돈이 뭐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수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내가 받을 돈 미수금이 사라집니다. 못 받았으니까 사라지겠죠. 50만 원 없어집니다. 그 다음 대변은요. 이 오른쪽 표도 나도 예상을 했었죠. 위에 이거 대손 충당금 역시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50 이렇게 써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미, 수, 금 9,950 그 아래요. 대손 충당금 50 50밖에 안 남겠죠? 100에서 50을 써버렸기 때문에 50만 남을 겁니다. 빼주게 돼 있죠? 그럼 옆에 얼마 쓴다? 9,900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다음 3번 19년 5월 30일 날 채권 70만 원이 또 대손 발생, 또 돈을 못 받게 됐다는 거죠. 70만 원을 또 날려먹었네요. 그럼 회계 처리. 자, 긋고 대변에 받을 돈이 뭐였다고요? 외상 매출금.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70만 원이 사라질 겁니다. 못 받아서. 그러면 차변은요. 나 이럴 줄 예상했었죠. 그 예상했던 게 뭐였다고요? 대손 충당금이었죠. 예상한 게. 근데 차변이 대손하금 70만 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충당금은 얼마밖에 없나요? 50밖에 없죠. 그러니까 50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요거 꺼내 쓰는 거니까. 그럼 대차가 안 맞죠. 차변이 비네요. 얼마가? 20만 원이. 그러면 이때 쓰는 이름이 뭐다? 예, 대손 상각비. 충당금으로 모자라죠? 그럼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 재무상태표도 마저 할게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나는 이제 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외상매출금 얼마 있다고 씁니까? 위에서 9,950이 있었는데 70이 날라갔죠? 못 받아서. 그래서 9,88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얼마입니까? 0이죠. 왜? 다 써버렸기 때문에. 100만 원 있어서 여기서 충당금 50만 원 사용해서 5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또 50만 원 써버렸으니까 더 이상 충당금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9,880에서 0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9,880 이렇게 기재되겠네요. 재무상태표에. 오른쪽은 똑같이 기본적인 패턴은 같이 갑니다. 자, 얼마가 사라져요? 미수금이 못 받게 됐으니까 70만 원이 사라집니다. 우린 이럴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차변에 뭐다? 대손 충당금 얼마요? 50. 왜 50이라고요? 50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20이 모자라죠? 20을 씁니다. 자,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왼쪽 참고해 보시면. 네, 대손상각비라고 하지 않죠. 무슨 이름 써야 돼요? 요 이름 써야 되는 거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20 이렇게 써야 됩니다. 대손상각비가 아닙니다. 미수금이기 때문에. 그럼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현된다? 미수금 얼마요? 여기 9,950에서 70이 사라졌으니까 9,880. 그 다음에요. 아래 대손 충당금 얼마? 다 써버렸죠? 0. 그럼 빼봐야 얼마 남아요? 9,880 이렇게 되겠네요. 맞으시죠?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7월 10일 날 30만원 대손 발생, 30만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돈을 못 받아서 날려먹고 있죠. 자, 회계처리 외상 매출금 못 받아서 사라졌습니다. 얼마요? 30. 대변은요, 대변에 대손 아니 차변에 대손 충당금 쓸 수가 없죠. 왜? 위에서 다 써버려서 0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상금을 쓸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어떤 이름 쓰면 될 것 같습니까? 위에 거 참고하시면 대손 상각비 30입니다. 충당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현될까요? 외상 매출금 위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9,880이 있었죠. 위에서. 근데 이 중에 지금 얼마를 못 받게 되었어요? 30만원 못 받게 되었죠. 그러면 30이 사라지니까 9,850. 역시 밑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라고요? 0. 그러면 빼봐야 얼마 나옵니까? 9,850을 다시 옆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편. 오른쪽 편은요. 자, 무슨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미수금을 얼마요? 30. 차변은요. 대손상금 남아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이름? 얘는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 30. 왼쪽하고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재무상태표에는요. 미수금 9,850 대손 충당금은요. 없죠. 얘도. 그러면 옆에 9,850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해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은 상황이 다 똑같죠. 무슨 상황입니까? 대손 발생이죠.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요게 시험엔 얘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차변이 뭐냐면 대손 충당금 얘를 먼저 사용하시고 모자라는 금액은 뭘 이용했나요? 대손 상각비 아니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런 이름들을 썼다는 거. 요걸 잘 유념해 두시고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19년 10월 10일 날 전기 대손 회수. 전기가 뭡니까? 작년에. 대손이 뭐예요? 돈을 못 받는 거. 그러니까 작년에 돈을 못 받았었는데요. 운 좋게 회수, 못 받은 돈을 다시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5번과 같은 얘기는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돈 띄어먹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다시 갚는다? 거의 뉴스에나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5번은 현실에서는 잘 안 일어나지만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 돈을 받았잖아요. 회수했으니까 돈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차변은 뭐 이런 거겠죠. 현금 20. 그 다음 대변은요. 여러분 내가 돈을 못 받을 때 무슨 이름을 보통 사용해내? 돈을 못 받으면 대손 충당금을 먼저 없애버렸죠.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받게 되니까 반대로 대변 가서 대손 충당금을 다시 되살립니다. 20. 전기 대손 회수란 말이 나오시면 대손 충당금을 다시 복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요. 외상 매출금 얼마죠? 9,850이겠죠. 계속 외상 매출금은 늘어나거나 줄지 않았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0인가요? 아니죠. 다시 대변 쪽에서 대손하면서 20만원을 복구시켜버렸죠. 그럼 여기 충당금 20만원이 새로 살아납니다. 그럼 빼면 얼마 나옵니까? 9,830 이렇게 표현되겠죠. 오른쪽에 미수금일 땐 차변은 똑같겠죠. 현금 20회 돈 주니까 받았을 테니까. 대변은요. 충당금을 다시 되살립니다. 대수당금 20. 그러면 재무상태표는요. 미수금 9,850 아래 대손 충당금 얼마요? 20만원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그랬죠. 빼주니까 9,830이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19년 12월 31일 동그라미 6번이 어떤 날짜냐면 결산하는 날짜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도 결산 날짜였죠.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결산 때마다 충당금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있대요? 이런 가정을 깐 거예요. 지금 위에서 내가 받을 돈이 9,850밖에 없는데 내가 이 동안에 10월 10일 이후에 뭐 또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외상 매출금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썼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받을 돈이 얼마가 있다? 2억이래요. 대손율은 몇 프로? 1%. 대손율이 뭐라고요? 못 받을 확률. 그럼 내가 받을 돈은 2억인데 못 받을 거로 추산되는 돈은 1%에 해당되는 얼마요? 200만 원인 거죠. 즉 200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충당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대변에서 충당금을 만들었었죠.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얼마를 만드냐면 20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200이냐 여기다 200만 원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위에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충당금이 얼마 있었나요? 2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에 가서 또 200을 만들면 22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만드냐면 180만 원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럼 얼마가 돼버리나요? 200이 돼버리죠. 위에 20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보충적으로 모자라는 금액만 설정했죠. 자, 차변은 뭐라고 해요? 대손 상각비 180. 1번에 있던 계정값하고 똑같습니다. 1번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재무상태표는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외상 매출금. 우리 외상 매출금 얼마 있다고요? 6번에서 전제로 깔았죠. 받을 돈 2억이 있다고. 그래서 2억. 그리고 밑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돼버린다고요? 2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빼준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얼마가 표현될까요? 1억 9,800 이렇게 써지겠죠. 옆에.
자, 오른편이요. 똑같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얼마 설정하면 된다고요? 180. 다만 오른편은 미수금이라는 가정을 깔았죠. 그러니까 여기 차변이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름이 다르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 180. 오른편도 메꿀 수 있을까요? 미수금. 내가 받을 돈은 얼마다? 2억.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써진다고요? 대손 충당금 얼마요? 200. 빼주면 1억 9,800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하단에 19년 12월 31일. 여러분 동그라미 6번하고 날짜가 똑같죠? 그리고 제가 앞에다 if라고 했죠. 그 말은 동그라미 6번 말고 동그라미 6번이 아니라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받을 돈이 얼마밖에 없다면 3천만 원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받을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받을 돈이 죄송합니다. 자, 동그라미 6번 대신에 if,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잠깐 바꿨습니다. 채권 잔액이 얼마라면요? 1,000만 원이라면, 즉 받을 돈이 얼마 있다면요? 1,000만 원이 있다면 대손율 2억이 아니라 받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대요. 대손율 1%, 1%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 여러분 1,000만 원의 1%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라는 거죠. 즉 충당금을 얼마 만들라는 소리예요? 10만 원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요. 그런데 여기 5번이죠. 5번 다음에 일로 건너와야 되죠. 6번 대신에 이거를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5번에서 어떻게 표현됐었나요?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이때 외상 매출금이 9,850 이렇게 썼었죠. 재무상태표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복구됐다고요? 20만 원 복구돼서 빼서 옆에 9,830 이렇게 표현됐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5번에서 이 2% 거슬러 오는 동안에 이제 받을 돈이 막 돈을 받았나 봐요. 이 중에 돈들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받을 돈 9,850 있는데 그래서 돈 많이 받아서 지금은 얼마밖에 안 남았다? 1,000만 원밖에. 그래서 못 받을 거 충당금 10만 원만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여기 위에서 충당금이 이미 얼마 있나요? 20. 근데 또다시 충당금 10만 원 만들면 충당금이 얼마가 돼버려요? 30만 원이 돼버립니다. 충당금이 늘어나 버리죠. 이러면 충당금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30으로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로 하냐면 충당금을 오히려 줄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충당금은 10만 원인데 이미 얼마나 있기 때문에 이미 2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시켜야 되죠. 그래야 목표된 금액 10만 원에 도달될 거니까. 그래서 충당금을 감소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쓰고 있나요? 차변 쪽에 쓰죠. 왜? 충당금을 늘려야 할 때는 대변에 가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당금을 없앨 때는 차변 가서 감소시켜야 됩니다. 10만 원을 줄입니다. 그럼 20이 있던 게 10을 감소시키니까 1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이때 쓰는 이름이 뭐냐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변에 쓰는 이름이 아까 충당금을 줄여주는 걸 대환입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위에서. 그래서 대손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외상 매출금.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있다고요? 1,000. 그랬죠. 받을 돈 1,000.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얼마가 됐다고요? 10만 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목포금액. 그래서 10만 원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빼주면 옆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9,990만 원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똑같죠. 이것도 숫자는 거의 똑같이 흘러왔으니까 충당금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차변 가서 대손 충당금 10만 원을 감소시킵니다. 대변은요. 이렇게 쓰는 이름이 뭐다? 대손 충당금 환입. 환입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상금 환입 10만 원. 그런데 주의하실 건 여러분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분개하면 이름도 숫자도 똑같죠. 근데 다릅니다. 이때 왼쪽에 있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코드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800번 코드 번호고요. 오른편에 있는 대손 충당금 환입은 900번 영업외 코드 번호입니다. 번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는 이제 어떻게 표현될까요? 수금 얼마? 1000만원. 받을 돈 1000만원 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래에 대손 충당금 얼마요? 10만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빼주면 옆에 9990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밑에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뭐라고요?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닌 것은 차감이라는 건 빼주라고 그랬죠? 빼주는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네 얘는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감가상각 누계는요 혹시 재무상태표 예전에 작성할 때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건물 얼마 그 다음 얘 밑에 누가 따라다녀요? 감가상각 누계 얼마 빼줍니다. 그리고 옆에 얼마 그 다음 대손 충당금도요 위에서 봤죠? 대손상금은 이렇게 외상 매출금 얼마 밑에 대손 충당금 얼마 빼줘서 옆에 얼마 그 다음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요 잘 못 보시는 거지만 사채 얼마 그리고 그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빼줍니다. 그래서 옆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다 빼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차감적 평가계정.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나는 1번 문제를 2번이 답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프로그램 할 때 여기 많이 활용하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많이 활용해 버렸죠.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서 F2. 1번이 뭐였죠,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였겠죠? 보기 1번이 그래서 제가 감가상각 누계 찾아주죠? 자, 옆에 보십시오.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성격이 차, 감, 빼주는 역할을 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 또요. 보기 2번은 뭐예요?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찾았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옆에 뭐라고 돼 있나요? 차감이 아니라 충당금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보기 3번은요. 대손 충당금. 얘 아니죠. 충당금 환입이 아니죠. 그럼 계속 나올 때까지 뭐 누른다? 다음 찾기. 다음 찾기 누르면 대손상금 나왔네요. 옆에 뭐죠? 차감. 그 다음 마지막이요. 보기 4번이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찾았죠? 옆에 뭐다? 차감.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렇게 컴퓨터를 이용하면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얘 옆에 뭐로 나왔다고요? 차감이라고 앞에 써 있는 거 보였죠? 얘도 차감, 얘도 차감이라고 써 있었죠. 근데 얘는 차감이라고 써 있지 않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냥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조금 이용하셔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2번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적합한 것은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 뭐죠? 내가 돈을 못 받을까봐 설정하는 거죠. 여러분 못 받을 걱정을 하려면 받을 돈이 있어야 못 받을 걱정을 하는 거죠. 미지급금은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죠. 왜? 미지급금은 내가 안 준 돈이니까 줄 걱정을 하셔야 되지 못 받을 걱정을 할 이유가 없죠. 이건 부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여금은요. 대여금은 내가 돈을
빌려줬죠. 여러분도 돈을 빌려주면 가슴이 한편으로 조마조마하죠. 혹시나 못 받을까봐. 그래서 대여금은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은 얘도 부채죠. 내가 줘야 될 돈이니까 못 받을 걱정을 할 이유가 없고, 예수금 잘 모르겠지만 얘도 부채입니다. 여러분 얘 코드 번호를 찾으면 254번입니다. 번호가 뭐로 시작해요? 2, 부채입니다. 빚이라고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다 부채니까 못 받을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3번은 2번하고 사실상 같은 문제입니다. 가수금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얘 코드 번호 찾아보시면 됩니다. 부채입니다. 아까 요 화면 있었죠? 이 화면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F2를 눌러서 찾아보시면 다 왼쪽 편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부채고요. 외상매수금은 자산. 예, 그러니까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죠. 미수금 자산, 받으럼 자산. 이 세 개는 다 자산이네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겠죠. 그 다음 4번 충당금을 과소 설정하였다. 정상적으로 설정한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충당금을 과소 설정이라는 거면 충당금을 적게 했다는 거죠. 자, 아까 여러분 충당금 설정할 때 분계가 뭔가요? 여기 대손 충당금. 그럼 이쪽에는 어떤 이름이 나왔나요? 이런 이름이 나오죠. 대손 상각비. 그죠? 얘가 뭐라고요? 비용이라고 그랬죠, 얘가. 그래서 충당금을 많이 설정하면 비용도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용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고, 근데 충당금을 이 금액을 과소 줄였대요. 그럼 이 금액도 따라서 줄어들겠죠. 비용이 감소돼요. 그럼 이익은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겠죠. 이익은 많아질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요 1번이죠. 그 다음에요, 이거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얘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자산이 많아지면 이 말은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부채는 줄어든다. 그 다음 이익은 많아진다. 그래서 또 자본도 많아진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에도 한번 했지만 이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뭐? 자산과 이익과 부채는 방향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부자들은 자산이 많죠. 그리고 부자들은 돈도 잘 벌죠. 많이 남겨 먹죠. 그리고 아주 많은 부자들은 뭐 자본가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자산과 이익과 자본은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 가만 보시면요. 여러분 1번과 2번은 완전히 1번과 2번은 의미가 반대죠. 1번은 이익이 많다. 2번은 이익이 적다. 그 다음에요. 3번 2번은 이익이 적다. 자본이 과소. 여러분 이익과 자본은 방향이 똑같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자산과 자본과 이익은 방향이 다 똑같다고 그랬죠. 자산이 과소 표시된다. 그러니까 2번과 3번과 4번은 다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2번이 답이 되면 3번도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 하나 혼자 떨어진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질문을 안 봐도 보기만 가지고도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두셔도,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볼 때 많이 참고됩니다. 뭐라고요? 자산과 이익과 자본은 방향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 5번 대손 충당금 뭐라고요? 환입. 누구의? 매출 채권의 대수당 환입. 여러분 매출 채권이 뭐라고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라고 그랬죠. 대손 충당금 환입은 여러분 위에 보시면 얘는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번호가 800번대도 있고 900번대도 있다. 800번대는 판관비, 900번대는 영업외. 그래서 매출 채권은 얘죠. 800번대.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아까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들 뭐요? 미수금이라든가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그때는 900번대 영업 외가 답이 되는 거고요. 6번 다음 분기로 맞는 것은 10만 원이 회수 불능. 회수 불능이란 말이 뭡니까? 돈을 못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하고 같은 거냐면 대손 발생인 겁니다. 얘가. 돈을 못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자,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했나요? 돈을 못 받으니까 받을 돈이 뭐였죠? 외상 매출금이 대변 가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 쪽은 다 똑같죠? 대변 쪽은 다 똑같기 때문에 대변 가지고는 답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요. 내가 돈을 못 받게 되면 일단 뭘 사용하죠? 충당금을 사용하죠. 그래서 차변이 충당금입니다. 그런데 얼마밖에 없나요? 4만 원. 그러니까 차변의 충당금을 얼마밖에 쓸 수 없죠? 4만 원밖에 쓸 수가 없죠. 4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차가 안 맞죠. 나머지 6만 원은 뭐다? 대손 삼각비로.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 7번. 서울은 유형 자산의 처분에 따른 뭐라고요? 미수금. 미수금 기말 잔액 4,500만 원에 대해서 2%를 설정하려고 한다. 근데 기초에 충당금이 얼마 있다고요? 기초라는 건 1월 1일자죠. 내가 처음에 충당금이 4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단기 중, 기중에 연도 중에 32만 원 대손 발생. 대손 발생이 뭐라고요?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던 충당금을 일단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중에 사용할 겁니다. 얼마를요? 32만 원을. 그러면 나는 얼마가 남아있게 되나요? 8만 원은 남을 겁니다. 8만 원은 남아있겠죠? 뭐로? 대손 충당금 8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 기말이란 건 결산이잖아요. 4,500 그거의 몇 프로요? 2%. 여러분 4,500만 원 곱하기 2% 해보십시오. 얼마 나오나? 얼마 나옵니까? 90만 원 나오죠. 즉 충당금을 설정한다. 얼마를 설정하라는 소리입니까? 90만 원을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90만 원 다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8만 원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요? 보충법. 90만 원이 되려면 8만 원은 이미 있기 때문에 82만 원만 충당금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근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미수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써야 됩니까? 차변에 기타에 대손 삼각비란 이름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 7번 문제는요. 일단 미수금이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대손삼각비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저 대손삼각비란 이름을 쓰려면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엄일 때만 써야 되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8번 대손 충당물 보증법에 의해서 설정하려고 한다. 매출 채권 잔액의 몇 프로요? 1%. 잔액의 1%입니다. 여러분 매출 채권이 여기에 보이시죠? 자, 잔액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나요? 기, 초, 채권은 왜요?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은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죠.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다? 차변. 항상 기초 쪽에 증가. 그럼 반대편은 당연히 뭐예요? 반대죠. 감소와 기말. 여러분 잔액은 뭐 얼마입니까? 12월 30일에 남아있는 금액이 잔액이죠. 그러니까 기말과 잔액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끝까지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안 써있지만 이쪽이 기말이라는 말이죠. 여기가. 기초 있고 발생이 증가고 회수는 감소고 채권을 회수하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면 돼요? 대차는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대차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35만 원이 돼야겠죠. 그럼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란 겁니까?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있다? 35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의 몇 프로? 1%. 여러분 35만 원이 1%면 얼마입니까? 3,500만
3,500원이 충당금으로 설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진다고요, 여러분? 자, 위에서도 그래서 연습해 본 겁니다. 장부에 이렇게 써질 거라고요. 내가 받을 돈, 외상 매출금이 대표적인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얼마 남아있다? 35만 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뭐요? 대손 충당금 써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 충당금을 얼마 만들 거라고요? 3,500원 만들 거라고요. 그럼 이걸 뭐 해주게 돼 있어요? 빼주게 돼 있죠. 여러분 35만 원에서 3,500원을 빼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34만 6,5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옆에 34만 6,500원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순장부가, 순실현 가능가액. 내가 받을 돈, 순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금액, 순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34만 6,500원이다. 이걸 순장부가라고 한다고요. 순실현 가능가액이라고 하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거 없어도 답은 찾을 수 있다는 소리죠. 지금 왜 이거에서 여기 무조건 3,500원이 돼야 되니까 이 금액의 1%를 어떻게 하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9번 광교는 기말 잔액 2,800에 얼마요? 1%. 여러분 2,800에 1%면 얼마입니까? 28만 원을 충당금으로 설정. 28만 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당금은 28만 원이 목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전기 말. 전기 말은 여러분 작년 말이죠? 그러면 작년 말은 뭐랑 같으면 올해 기초와 똑같은 거죠. 작년 말에서 올해 1월 1일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올해 출발점은 충당금이 30만 원 있다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근데 기중에 전기 대손 발생 중 20만 원이 뭐 됐다고요? 회수. 이거 해봤죠, 여러분? 전기 대손 발생. 전기가 작년이죠. 작년에 대손 발생 못 받은 돈 중에 운 좋게 올해 2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충당금을 못 받은 돈을 다시 받아내면 충당금을 되살린다고. 그러니까 20만 원이 늘어날 거예요. 되살리니까. 그럼 충당금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50이 돼버리죠. 충당금이 50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28만 원이죠. 그럼 이거는 충당금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켜야 되죠. 얼마를 감소시켜야 됩니까? 22만 원을. 그리고 충당금을 감소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입이라는 표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22만 원만큼 감소시키면 목표한 금액 28만 원이 될 겁니다. 10번 다음 중 대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말에 대손 추산액에서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한다. 1번 맞나요? 안 맞나요? 1번은 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얼마 만들 때 여기 무슨 이름 쓰나요? 대손 상각비 이렇게 했었죠. 1번은 그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1번이 좀 세모네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만 했나요, 여러분? 아니죠. 차변이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뭐가 될 때도 있어요. 미수금 같은 건 요 이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뿐만 아니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도 될 수 있으니까. 2번 기말에 대손 상각비를 설정하는 경우 모든 대손 상각비는 판관비다. 얘가 판관비인 거죠. 대손 상각비가 800번대 판관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900번대 영업외. 그러니까 2번은 완전히 틀렸네요. 그러니까 2번이 요 모든이란 말을 빼야겠죠. 그러니까 2번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 출제됐을 때 이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왜? 1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죠? 1번도 이게 완벽하게 1번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2번이 좀 더 틀린 말이거든요. 2번은 확실하게 틀렸거든요. 확정적으로 모든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더 틀렸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식 문제가 주관식 문제보다 어려울 땐 이런 경우들인 거죠. 완벽하게 맞는 말이냐 틀리냐 말이 아니라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릴 수 있지만 더 틀린 말이 틀린 말인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게 지금 약간 세모가 된 거고 2번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2번이 더 정답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엔 요 충당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